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할게. 엄마가 참견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습관과 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의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는 무슨 말을 하니? 나는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줌 수업을 했더니 내 아이가 잠만 자더라.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내 화면을 올려놓고 밑에서 게임만 하더라. 정말 실망이다. 이랬었다니 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모님 많으시죠? 그 댓글에 선생님들이 댓글 보셨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었는데 부모님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죠? 이런 습관이나 태도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예의를 지키지 않는 답변, 그리고 중간중간 불쑥불쑥 끼어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아이가 꽤 똑똑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네. 그래. 저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그거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아무리 정당하고 굉장히 건설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태도가 잘못되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어른들이나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지만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사춘기 때 입을 꼭 닫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춘기만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대학교에 가서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해 놓고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부모와 단절하는, 이제 됐지? 라고 하는 아이들 적지 않아요. 그런데 명문대에 갔어? 라는 소문은 들리지만 문 닫고 들어갔어? 라는 소문은 들리지 않죠. 그게 바로 옆집 엄마들과 이야기했을 때 내 아이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그런 어려운 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특목고 가서 누구는 어디 가네, 누구는 어디 갔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특목고에 가서도 잘 대학에 입결이 나오는 아이들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를 나눌 수 있고 기꺼이 방향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들어서 정말 중요해진 게 있습니다. 공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한 단계 초등학교 때 아이가 순할 때 엄마 말 들을 때 쌓아놨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서 와르르 관계가 안 좋아지면 무너지죠. 그리고 한 번 더 무너지는 게 스마트폰을 살 때 와르르 또 무너집니다. 저는 조금 답답했던 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대치동에서 뭐 공부법은 이래요. 막 이야기하는데요. 스마트폰 쥐어진 순간 대치동, 지방 아무 상관없이 다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뭔가 온라인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조절력이거든요. 스마트폰을 싫어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꼭 끊어가야 될 때 여기서 잠깐 멈출 수 있는 조절력이 필요한 거죠. 명문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싫어해서 투지폰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이것과 단절해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조절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기꺼이 스마트폰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절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사춘기가 오기 전부터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언제 끝낼지. 아이가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만해! 갑자기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딱 잠가버리죠. 그러면 아이는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금단 현상이 생겨요. 더 미치도록 스마트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스마트폰을 하면 스마트폰을 잠그거든요. 그러면 더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잠그니까 더 하고 싶고 계속 생각나서 엄마 몰래 숨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열어보면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막 5-6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잠그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못하게 하는 순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정하냐? 아이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 이 게임 2판까지만 할게. 나 이 영상 3편만 보고 끝낼게. 라고 하는 연습을 어려서부터 자꾸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나 몇 시에 학원 가야 되니까 언제까지만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 수 있겠네. 몇 편만 볼 수 있겠네. 라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게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하면서 아이가 완벽하게 해낸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아이는 흔들리고 계획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아까 말씀드린 태도나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아이가 잡아가도록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또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유머가 필요합니다. 사춘기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유머예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이러다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닐까? 이 아이가 삐뚤어질 것 같아. 잘못 클 것 같아.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막 생각이 확장되고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사춘기 때 좀 아이가 툭 하고 반항을 한다고 하면 그럴 때조차도 좀 가볍게 넘기실 필요가 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너 무슨 일이야? 너 학교에 누가 괴롭히는 아이 있니? 이렇게 굉장히 깊게 딥하게 들어가는 게 부모들 특징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흔하게 겪는 월요병처럼 월요일이니까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 이리 와봐, 앉아봐. 학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사람이 성실해야 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요, 아이한테 그래? 이상하네.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학교에 가기 싫을까? 학교에 가서 네 얼굴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위트 있게 좀 가볍게 넘겨주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심각하게 사춘기에 한 가지 행동으로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얘가 수학 40점 맞으니까 평생 수포자가 될 것 같아. 아니, 1타 강사인 정승재 선생님도 중학교 때 수학 점수 굉장히 낮았대요. 그런데 1타 강사 됐잖아요. 평생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 부모에게 아이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글을 쓴 지 3년, 이제 4년째 되는데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준비하면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저는 계속해서 플랜을 A, B, C, D 쭉쭉쭉 짜서 주는데 아이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할게. 엄마가 참견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왜 안 하고 알아서 할게 라고만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 너도 망가지고 내가 아이를 어쩌면 잡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아이는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날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 이런 유튜브 있어. 그러면서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난 사춘기를 잘 모르잖아. 너네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부탁하거든요. 저 이 원고 답지를 마련하면서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마련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잘난 체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주고요. 제가 답지한 거를 자기들이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도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하고 계속해서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고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딪히게 됩니다. 사춘기를 가장 힘들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의 사춘기를 부모가 힘들어해요. 왜냐? 아이가 자꾸 나를 버리고 가는 것 같거든요. 자기 인생을 찾아서 나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지마, 나 여기 있어. 엄마가 더 필요하잖아.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나밖에 없는 아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가 더 아이하고 이렇게 헤어지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사춘기의 갈등이 깊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나와 독립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꾸려나가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요. 그럴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기꺼이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자기 삶에 몰두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이도 인생 저렇게 사는 거구나. 자식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엄마 인생이 있지. 나도 그럼 내 인생을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게 무엇보다도 부모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